뷰티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전편에서 얼굴 주름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얼굴 주름을 잡아주는 끝판왕 실 리프팅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 리프팅은 전체적인 얼굴 처짐과 주름 치료를 위한 시술인데요. 심술보, 이중턱, 그리고 전반적인 얼굴 처짐을 개선하여 V라인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 안면 윤곽 수술 후에 얼굴이 처져서 찾아오는 경우나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고 싶을 때 실 리프팅이 추천됩니다. 얼굴 주름 중에서도 팔자주름, 입가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을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 리프팅의 종류는 실의 구성 성분과 실의 모양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성분에 따른 실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세 가지가 PDO, PCL, PLLA 실입니다. PDO는 폴리디옥사논이라고 해서 녹는 실의 대표적인 실인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 내에서 가수분해되고 흡수되는 실로 단단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힘이 있으면서 녹으면서 콜라겐이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리프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실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PCL 재질의 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수분해가 되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가 됩니다. PCL 실은 인장 간도가 높기 때문에 끊어질 염려가 없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의 윤곽 라인을 잡을 경우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고 PDO보다 이물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PDO 실보다는 자가 콜라겐 형성이나 볼륨 형성의 효과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코끝 실 리프팅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의 성분 중 PLLA는 콜라겐 필러라고 알려진 스컬트라로 유명한 성분인데요. 스컬트라와 동일한 성분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가수분해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루엣 소프트가 PLLA 실 중 하나입니다. 실 리프팅을 모양으로 구분하면 크게 모노실, 코그실, 볼륨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노실은 일자 모양의 실로 보통 한 번 시술 시에 30개 정도에서 많게는 100개, 200개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모노실의 경우 리프팅의 효과보다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에 탄력을 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코그실은 표면에 코그라고 하는 가시가 있는 모양의 실로 쉽게 말해 갈고리가 표면에 붙은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그의 모양은 가시 모양, 톱니 모양, 장미 모양, 콘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이 있으며 양방향, 한방향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실의 목적은 코그가 피부 속의 조직에 걸리기 쉽게 하여 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 리프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실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륨실은 눈 밑, 인디언 주름, 팔자, 그리고 꺼진 뒷볼 등 볼륨을 채워주는 데 사용되는 실인데요. 대표적인 캐번실은 스프링처럼 촘촘하게 감아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 자체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꺼진 부분에 넣었을 때 즉각적인 볼륨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과의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콜라겐을 보다 많이 형성하여 리프팅 뿐만 아니라 볼륨 증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딤플 현상. 즉 페임 현상이 있습니다. 실 리프팅을 할 때 무조건 많이 당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실 리프팅은 피부의 탄성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당겨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이 당길 경우 바느질할 때 천이 오는 것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말린다던가 혹은 실이 당겨지는 지점에 어느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당겨져서 페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딤플 현상은 생리식염수로 풀어주거나 혹은 당긴 부분을 살짝 풀어주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틴들 현상, 즉 실이 비치는 현상을 부작용으로 들 수 있는데요. 틴들 현상은 실이 너무 얇게 들어간 경우 파란색의 실이 비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실을 그 정도로 얇게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광대가 커 보이는 현상, 사마귀 얼굴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옆광대가 많이 발달한 한국인들이 실 리프팅을 과도하게 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있는데요. 이 경우 미리 이를 파악하고 실리프팅을 디자인을 하거나 적절하게 다른 시술과 병행한다면 피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바로 안면 비대칭입니다. 양쪽에 실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풀리거나 혹은 한쪽만 실이 끊어지는 경우에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시술에 앞서서 충분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술 후 보정과 후 관리를 통해 교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 리프팅 후 생기는 부작용은 통증입니다. 특히 두피나 관자놀이 쪽에 실이 들어가서 실이 감각신경을 자극할 경우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녹지 않는 실의 경우에는 이 두통이 정말 몇 년 이상 지속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녹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술 직후에 생기는 안면 통증에 대해서는 진통제 복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리프팅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